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가입니다. 제가 내일 시험을 봐야 해서 오늘 영상은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사를 접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몇 번째인가요? 윤미향 때도 그렇고 정말 사람 목숨이 파리와도 같습니다. 옵티머스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이낙연의 최측근입니다.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실 분들은 이거 하나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바쳐라. 이게 그만큼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고가 터지면 진짜로 목숨을 바치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 했다간 진짜 나만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이번 영상 열심히 준비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언제부턴가 민주당이 절차대로 법대로라는 말을 씁니다. 또 허무맹랑한 말을 썼네, 이 정도로만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독재 국가에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쓰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나치의 히틀러가 있습니다. 히틀러는 전쟁 주범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독일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독재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쿠데타를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탄압하고 의회를 해산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이 형식적으로 법적 절차를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절차대로 했다. 법적 절차에 따랐다. 사실 우리나라의 군부 정권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선거를 통해서 김대중을 누르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유신체제 모두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비판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운동권입니다. 그들은 군부 정권에 대해 이렇게 따집니다. 자의적으로 법을 만들고 수정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요. 그런 이들이 지금 정권을 차지한 다음 군사정권의 안 좋은 모습을 답습합니다. 징계위 이전에 감찰위를 무조건 열어야 한다는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꿨습니다. 이래놓고 우리는 법대로 했다 말합니다. 바로 독재국가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법을 이용해서 독재체제로 넘어가는 것, 법무부 장관이 수장의 뒤에서 모든 농단을 벌인 것은 이미 벌어졌던 일입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자신의 손에 넣는 과정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이전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정치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힘을 잃어 격렬한 권력 투쟁이 벌어진 것이죠. 이때 군소정당의 지도자였던 히틀러가 정말 우연히도 총리 자리에 오릅니다. 이때 히틀러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곧바로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해버립니다. 자신의 정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바로 독재에 돌입합니다. 다수당을 차지하자 바로 수권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킵니다. 이것은 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는 법을 의미합니다. 이후 히틀러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모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행동은 법적 절차를 지켰습니다. 지금 문과 민주당이 누구를 모델로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후 국회는 그저 히틀러의 하수인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게슈타포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게슈타포는 비밀 경찰기구입니다. 국가의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와 사람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지금 정부가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수처가 생기고 난 후 미래를 보여드립니다. 게슈타포들은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집단들을 잡아 구금합니다. 보호조치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며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리고 게슈타포가 잡은 정치범은 무려 1년 동안 10만 명입니다. 지금 추미애가 검찰과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자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왜냐하면 독재체제 구축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두 축이기 때문입니다. 히틀러 시대에도 당시 법무부 장관 프란츠 귀르트너가 그 일을 맡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히틀러에게 협조합니다. 가령 돌격대가 정부에 대해 반기를 듭니다. 그러자 법무부 장관은 국가조치법을 만들어 정부가 국민을 살인해도 용인되는 법을 만듭니다. 히틀러의 독재에 대항하여 검사들이 정당성이 없다며 따졌지만 모두 법무부 장관이 묵살해버립니다. 심지어 대법원을 없애버립니다. 게슈타포를 창시한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총통의 의지가 곧 법이라고요. 결국 히틀러의 독재를 완성시킨 인물이 바로 귀르트너 법무부 장관입니다. 추미애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10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서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기했다고요. 이제 이 말의 뜻을 아시겠죠?
본인들이 강압적이라는 것을 알기에 절차라는 말을 꺼냅니다. 참으로 영악한 집단, 우리는 눈뜨고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은 몇 년 전 프랑스를 방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의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국민이 들었던 촛불에서 혁명의 빛으로 되살아났다고요. 이 말은 촛불을 들었던 시민이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이뤄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운동권과 프랑스 혁명은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가치를 진정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단지 루이 16세와 마리 앙트와네트를 처형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다는 것 이상이 없습니다. 이전 구체제가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전 정부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근거가 무엇이었나요? 법을 안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폐쇄적이다, 무책임하다, 언론을 통제했다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의 단점들이 반발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이전보다 더 폐쇄적이고 강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법농단이라며 이를 못 참겠다고 폭로한 이탄희 판사는 지금 민주당 의원이 되었습니다. 과연 지금 사법부는 지난 정권에 비해 독립적인가요? 오히려 더 밀접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가 죽으면 다른 쪽도 죽는다는 심정으로 합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검찰입니다. 모든 국가에서 검찰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너무 막강하기에 특별히 비정치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에 검사들은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검사에게 있어 정치적 중립이란 살아있는 권력, 죽은 권력을 차별하지 않는 수사라고요. 그렇기에 검찰은 이명박 정부 때도 이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비리를 찾아냈으며 지금 문 정부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월성 원전에 대해 열심히 수사를 하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검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매도합니다. 원전 영장 청구는 윤석열의 정치 공작이다. 감사원과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협공을 하고 있다. 정부의 순수한 의도를 감찰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방해하고 있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까지 여당 의원들은 나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드립니다. 지금 집권층인 운동권 세력은 대학교 학생회 등을 통해 약육강식의 세상을 버텨왔습니다. 약한 자들은 그대로 떨어져 나갔으며 끝까지 버틴 이들만 지금 살아남아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사과란 패배를 의미합니다. 잘못했다 그 한마디로 인해서 나가떨어진 동료들을 보면서 운동권 정치인들은 다짐합니다. 절대로 사과하지 말아야 한다. 사과는 패배를 뜻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간입니다. 제 방송은 속보에 약합니다. 대본 쓰고 영상 편집하면 하루의 절반이 가버립니다. 그러기에 항상 고민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투자해주시는 8분이라는 시간이 의미가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농단이라는 단어 너무나 익숙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사전적 의미는 다소 뜬금없습니다. 언덕농에 절단할 때 쓰는 단입니다. 결국 농단은 절단할 정도로 가파른 언덕을 뜻합니다. 이러한 유래는 맹자로부터 비롯됩니다. 맹자는 수년 동안 제나라에서 신하 노릇을 합니다. 그렇게 올바른 정치에 대해 왕에게 얘기를 해도 왕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맹자는 벼슬을 내려놓고 떠나려 하자 왕이 뒤늦게 말립니다. 맹자에게 집과 돈을 줄 테니 제나라에 남아서 제자들을 가르쳐달라 부탁합니다. 이에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제가 부자가 되길 바랬다면 이미 더 많은 녹봉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찌 제자를 기른다는 핑계로 다시 부귀를 꾀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다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 한 마을에 모든 사람들은 평화롭고 순박했습니다. 시장에서 각자가 필요한 만큼 곡식을 생선으로 바꾸고 고기를 소금으로 바꾸는 식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이때 교활한 사내가 나타나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시장을 내려다봅니다. 아, 생선이 비싸게 팔리는구나. 소금이 비싸구나. 이것을 파악하고 시장에 내려가서 장사를 하며 그 이익을 독차지합니다. 농단은 여기에서 비롯합니다. 저 교활한 사내가 높은 언덕에서 이익을 독차지하듯 높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맹자가 우려하던 농단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인물,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입니다. 가히 조국과 추미애에 맞먹습니다. 그렇게 여권이 윤석열 총장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며 맹공을 펼치는데 정작 법무부 차관 내정자는 그야말로 선거판에서 뛴 정치인이 왔습니다. 우리 법 연구회 출신 판사는 뭐 한두 명도 아니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국의 절친의 2017년 문대선 캠프의 종합상황본부 단장이 뭡니까? 같이 일한 멤버가 박범계, 최재성, 윤건영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공직자인가요? 아니면 정치인인가요? 결국 문은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고기영 법무차관은 사실 추미애 라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정말 화가 납니다. 우리가 너를 키워줬더니 왜 우리를 배신하냐고요.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조미연 판사에게도 기대를 걸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정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급한 문과 추미애는 무조건 징계위에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겠다 결심을 하고 이용구를 데려왔습니다. 이용구는 추미애를 대신하여 징계위 위원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원래 차관급 인사를 내정하기 위해서는 몇 달간의 인사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무시하고 문이 직접 이용구를 내정합니다. 그동안 뒤에 숨어 있다가 드디어 그 송곳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는 별도의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도 들이지 않고 몰아붙이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4년 만에 아파트 투기로 8억을 번 그야말로 농단의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용구, 탈원전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사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 관료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 변호사가 법무부 2인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강도를 붙잡았다고 가정합시다. 그 강도의 변호사가 경찰서장으로 부임한다고 해보세요. 수사가 되겠습니까? 진짜 대통령이 국민들 상대로 끝장을 보자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최재형의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작을 찾아내며 그 끝에는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월성 1호기가 드러나면 끝장난다는 생각에 윤석열 총장을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모든 수단이 실패로 드러나자 이제는 월성 조작 핵심 인물의 변호사를 법무부에 임명했습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농단은 누구에게 잘 어울리나요? 정유라가 농단입니까? 아니면 이용규가 농단인가요? 조용하던 고민정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인지 정권의 신여인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야망이 이렇게 발현되는군요. 윤석열 총장이 민주주의와 민주정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답니다. 도대체 오세훈 전 시장이 어떻게 이런 초등학생 수준에게 졌는지 의문입니다. 정말 광진구의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웃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낙곰수 핵심 멤버 주진우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윤석열 총장의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 자신이 진행하는 KBS 라디오에서 추미애의 윤 총장 직무정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진보 단체들에서 추미애 장관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판사 사찰에 대해서도 이것은 말도 안 된다 라고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고장난 시계라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주진우도 도저히 이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드루킹 잔당들이 주진우를 때립니다. 주진우는 윤석열의 비선 노릇을 자처했다. 주진우는 예전부터 윤석열 쪽 특수부 검사들과 친했다며 또 물타기를 합니다. 한 매체는 주진우가 17년 전 한동훈 검사에 대해 칭찬했다는 글을 지금 다시 꺼내면서 비판합니다. 정말 웃기는 집단들입니다. 홍위병들끼리도 싸움질합니다. 그런데 주진우도 몰래 발을 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욕먹을 때를 대비한 행동이라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남관 총장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남관 검사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검찰총장도 가능했을 인물입니다. 소위 성골이라 불리는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근무 호남 출신 누구나 그를 추미애 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그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검사가 괜히 검사인가요? 솔직히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여러분이 군인이라고 해봅시다. 훈련소부터 들었던 전쟁 영웅과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정치인이 군사개혁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누구 편을 들까요? 당연히 전쟁 영웅이죠. 윤석열 총장은 검사들에게 있어서
전쟁 영웅입니다. 권력이 아부하지 않는 검사의 아이콘이라는 말입니다. 고기영 차관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서울대 법대 선배에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던 총장을 자신이 직접 해임시켜야 하는 자리에 위원장을 맡게 되니 말입니다. 그렇게 고기영 차관은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여권은 윤석열과 추미애의 쌍방 폭행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추미애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추미애의 일방 폭행입니다. 애초에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과 어떻게 싸웁니까? 참 2020년은 재밌습니다. 그동안 우파 정권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진중권 교수는 지금 우파의 스피커가 되었습니다. 조국 흑서를 쓴 작가들은 모두 진보 진영이었습니다. 박근혜 댓글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총장은 한때 우파에게 인간 백정이라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윤 총장님이 되었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 다들 생각이 다르실 겁니다. 다만 상대편은 지금 똘똘 뭉쳐 있습니다. 주진우처럼 돌발 행동을 하면 바로 매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뭉쳐야 합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반문연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